안녕하세요. 부자는 매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실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 명의신탁과 미성년자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국토교통부는 법인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이하 저가 아파트라고 칭하는데요. 해당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법인 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 혜택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저가 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저가 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다만 법인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 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상 거래를 선별해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법인 외지인 거래 분석 결과를 보시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그리고 외지인의 거래 약 9만 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2020년 7월 이후 법인 외지인의 거래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은 29.6%, 그리고 2020년 12월은 36.8%, 그리고 2021년 8월은 51.4%로 이렇게 지속 증가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법인 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 23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저가 아파트 매수 자금 중 자기 자금 비율은 29.8%, 그리고 임대 보증금 승계 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 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임대 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통상 아파트 거래 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이 48.1%고 임대보증금 승계 금액 비율은 23.9%라고 하네요.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개월 내에 법인, 외지인이 단기 매수 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 차익은 1,74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의 평균 차익 1,446만 원보다 20.7%가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단기 매수 매도한 경우는 평균 보유 기간이 129일, 약 4개월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이 40.7%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법인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서 거래 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서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거래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매도 매수인, 그리고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이상거래 1,808건 중 위법 의심거래가 570건, 31.5%죠. 570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위법 의심거래 570건을 한번 요약해보면요. 관계기관이 경찰청, 국세청, 관할지자체, 금융위 등이 있는데요. 통보 건수가 경찰청이 45건, 그리고 법인 명의 신탁으로 위법 의심 유형이요. 법인 명의 신탁이고, 그리고 무등록 중개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258건으로 위법 의심 유형이 가족 간 편법 증여, 그리고 법인 대표 자금 차입 등이라고 하고요. 관할 지자체에서 위법 의심 유형은 계약일, 거짓 신고, 소명자료 위제출이라고 합니다. 통보 건수는 322건이고요. 금융위 등은 2건이라고 하는데 위법 의심 유형은 대출 용도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처벌 규정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로 밝혀진 위법 의심 거래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례 하나를 보면 미성년자가 갭투기로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 자금을 전부 부친으로부터 조달, 그러니까 편법증여 의심했고 국세청에서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예, 부친이 있고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파트를 12채를 매수한 거죠. 근데 이 매수 자금은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조달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편법 증여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에 필요한 자기 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통보 자료를 분석해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례 두 번째로 본인, 배우자, 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명의신탁 의심이고 경찰청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형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고 형제 관계겠죠. 근데 가족 소유의 32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그게 법인이 있고 해당 명의 이전을 하게 됩니다. 법인 명의로요.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 소유 저가 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 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 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고요. 해당 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동산 실명법에 나와 있는 그 벌금이라고 하네요. 사례 세 번째로 법인이 갭투기로 아파트를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 자금은 전부 대표에게서 조달했고 이것은 법인 대표 탈세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대표가 있고요. 법인이 있는데 매수 자금이 대표에서 나왔고 해당 법인이 아파트를 33채를 갭투기로 이제 매수한 것 같습니다. 법인이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 자금은 대표 개인으로부터 전액 조달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하고요.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자금 조성 경위, 회계 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서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례 네 번째로 기업자금 대출, 운전자금이죠. 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인 것 같고요. 편법 대출 의심 금융위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하네요. 여신 전문 업체 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 대출,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해서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의 대출 분석 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시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하네요. 후속 조치 계획을 잠시 보시면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향후 범죄 수사,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그리고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이익 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거래 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 외지인, 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기 의심 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국토교통부 김영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지
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적발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참고사항으로 법인 외지인 저가 아파트 거래 분석 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해당 다운로드 해당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가시면 누구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주요 지역 보시면 천안 아산 약 8,000건, 부산 창원이 약 7,000건, 인천 부천이 약 6,000건, 청주가 약 5,000건, 그리고 광주가 약 4,000건 등이라고 합니다. 법인 외지인 집중 매수 지역이 이렇게 뻘겋게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영상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그런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한 주가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벌써 주말이네요.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